대부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시죠. 오늘 제가 무슨 뭐 커리큘럼을 가지고 뭐 강의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극초보 위주로 이제 그 글을 올린 거는 제가 초보기 때문에 내가 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극초보 단계밖에 없다. 얘기를 아마 나눠보시면은 금방 간파를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향이 그 투자 스타일도 많이 좌우하잖아요. 돈을 잃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죠.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 하는 사람들 이제 막 배팅하는 거고 진짜 없는 돈 대거리. 이채원 의장님 계시잖아요. 라이프 자산운용에 한국의 가치 투자 1세대. 이채원 의장님은 이제 막 걸음마 하고 이럴 때도 누가 동전 주면은 200원을 준다. 그러면 양쪽 주머니에 나눠서 넣었대요. 한쪽 주머니에 안 넣었대. 그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성향? 성격인 거죠. 그 정도로 극강의 분산, 위험 관리. 혹시 본인의 성향이 좀 공격적인 것 같다라는 분 계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성향이, 투자 성향이. 저는 너무 편향적입니다. 편향됐다고요? 확신과 편향은 사실 거의 뭐 한 끗 차이잖아요. 확신해가지고 했는데 잘못됐으면 편향이었고 잘 됐으면 확신이었고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걸 해야지 맞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적당히 운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박성진 대표님이 되게 강조하신 게 그거잖아요. 운과 실력,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데니얼 카너먼의 책인데 박성진 대표님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나의 실력 그 이상을 좌우하는 운이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에러가 나오잖아요. 뜬공 잡을 때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고 전광판 사이로 공이 들어가 버려서 이거 공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못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듯이 투자의 시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기업 분석 철저히 하고 99.9% 확신을 했는데 다음날 회사에 불이 나버리고 자금팀장이 돈 갖고 날르고 그래서 여기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운.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슈퍼게임이 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지독히 운이 따른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구일어나서 계속 상한가 팔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상한가를 가서 계속 돈이 불어나더라. 그래서 아 어느 정도 그래도 운빨이 있어야 되는구나.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즐기는 자는 쌔복을 이길 수 없다. 명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운은 따라줘야 되는데 박성진 대표님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 운은 실력 위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면 이걸 이제 반복할수록 결국은 평균의 획이 돼버리잖아요. 동전 던지기 앞뒷면 운 좋게 앞면이 3번 연속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걸 1000번, 10,000번 던지다 보면 결국은 50대 50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의 회귀가 되고 운빨로 가던 것도 명을 다하는 거죠. 운에 기대는 것도. 그래서 평균 회귀를 믿고 실력을 쌓아 올려야 된다. 다만 운이 따라주면 더 좋을 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막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중에 또 운도 있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상한가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상한가 안 맞아본 사람들은 아 나도 상한가 뭐 맞아보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맞잖아요. 의외로 행복하질 않아요. 상한가 맞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잭팟 터진 것 같고 막 터졌다 나에게도 상한가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아 더 살걸. 아 이거 말고 여기 더 실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풀리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거죠. 지금 상한가 잔량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어떻게 해? 내일 또 연속 상한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조금이라도 팔잖아. 근데 다음날 또 올라가잖아. 아 어제 팔지 말걸. 또 만약에 팔았는데 다음날 또 연속 상한가 가봐. 자책하는 거죠. 내가 어제 뭐 15% 30% 번 거는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 이 바보 등신 내가 이거 왜 팔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상한가를 맞아도 행복하지 않은 게 이 주식 투자. 항상 계속 상대 비교가 되고 실시간으로 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YG 클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배움의 과정을 중시하는 거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거고 결국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가 지나온 길에 발자국이 생기는 걸 하기 위한 거잖아요. 김경일 교수님 통해서도 저도 이제 심리학 이런 거 많이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지만 과정이 없는 삶, 건너뛰어서 결과만 있는 걸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망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와 뭐 절망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그냥 무망,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 꺾인 거는 차라리 절망인데 그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허탈감이 절망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난 뭐 했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돈은 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지가 없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정말 바닥에서 박박 기어서 이거 일으켜나 그러면 과정이 있고 내 사업체가 든든하고 예뻐 보이는데 그건 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무망감에 빠질 때가 제일 무섭다. 그때 뭐 우울증도 올 수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과정이 중요하구나.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고 내가 배워나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길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과정 그렇게 힘들게 가갖고 500만 원 버는 거랑 누가 이렇게 리딩 좀 해줘가지고 5천만 원 버는 거랑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돈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에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시스템 1은 뭐냐면 그 직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명분에 나온 사람은 경영도 잘할 거야. 공부도 잘하니까 결혼도 잘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시스템 2는 저 사람이 뭘 전공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어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고 어떤 제품을 개발을 이거를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시스템 2인 거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지름길을 원한다는 지름길. 빨리 가는 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는 게으름이 있고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적 구두쇠. 생각 많이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그거는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벌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내 두 다리 사실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무망감이 없고 나의 길 나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제일 뿌듯해하는 순간이 그거예요. 뭐 본인이 기업 분석을 쫙 해. 뭐 본인만의 레포트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보고 근데 이걸로 내가 수익을 많이 냈어.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다음 사이클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은 뭐 다운텀이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내 눈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고 누가 좋다고 해서 지금 사라고 했고 아 그때 샀어야 되고 이러면 계속 후회만 하면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사셨을 때 시가총액은 얼마였어요? 기억 절대 못해요. 관심을 얼마나 쏟느냐인데 그 관심이 아 이거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가치를 보는가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근데 사실 그게 가치 투자예요. 근데 가치 투자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모든 게 다 사실은 가치 투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낱말 듣고 지금 사라니까 사고 뭐 이거는 가치 투자는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딴 사람들 1년 걸려서 10% 수익을 노릴 때 나는 하루 만에 10% 보니까 나는 시간 가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오버나잇을 안 한다. 롤오버를 안 한다. 왜? 밤사이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나는 오늘 안에 끝낸다. 이것도 가치 투자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고 주장이고 차트 안에도 가치가 있다. 과거에 가치가 있는 거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다 좋은데 본인만의 그 정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만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 주식은 펀더멘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은 쓰레기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하면 그게 이제 최악인 거죠. 정보 같은 경우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다들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지 뭐 첨가제 가루를 만드는 회사, 액체를 만드는 회사인지 정도는 다들 알고 시작을 하실 거고 근데 이조차도 뭐냐면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고 그걸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뭘 하는 기업인지 사실 몰라도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 10분 안에 승부 볼 거고 오늘 안에 사고 팔 거고 차트만 보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기업 이름을 내가 사고 판 다음에 기억을 못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는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밸류에이션도 모르고 샀다 팔았다 하냐고 속이의 경일기죠. 근데 그들의 영역도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가치 투자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자면 기업 분석은 기본적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말고 근데 기본적 분석이 뭔지는 다 아시죠? 뭐 용어 많잖아요. 뭐 PER, PBR, 뭐 EPS,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다들 공부하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기업인지 그 다음은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 성장을 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게 성장을 하는 회사면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인지 아니면 산업의
순환 사이클에 의한 건지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읽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기업 분석할 때 왜 어디 스터디 모임 나갈 때도 뭐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 같은 걸 쓰잖아요. 저는 이게 십자가 형태로 나눠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위는 밸류 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야? 고객사, 애플인지 삼성인지 현대차인지, 중간재면은 그걸 또 누가 가져가는지, 최종재면 그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그렇죠? 협력사, 벤더. 이 옆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경쟁사. 그걸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도 하고 동종업종. 근데 그게 해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 분석이라든가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근데 뭐 하는 회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고 대표이사 누구고 업력이 어떻게 됐고 특허가 몇 건 있고, 이거는 그냥 사업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너무나 기초적인 거고, 그건 기초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고객사의 전방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야. 지금 자동차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경기가 둔화돼서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서 쓰는지 안 쓰는지, 스마트폰이 지금 연간 13억대에서 얼마로 줄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3억대 팔다가 2억 5천만 대밖에 못 팔고, 그 다음에 협력사들이 뭐가 있는지는 아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삼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 있는 거고, 근데 이들 회사들이 바빠 죽는데 고객사에서 물건 빨리 달라고 난리를 친대. 그래? 근데 얘네 비상장사다. 그럼 얘네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고객사에서 삼성에 납품하던 애가 애플에도 납품을 한대. 막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경쟁사. 얘네 물량을 누가 뺏어가는지, 경쟁사 물량을 누가 뺏어왔는지, 이거 엄청 치열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별로 소재사나 장비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게 한번 바뀌면 그게 거의 이 회사한테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걸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이 장비 회사는 하이닉스 퀄 테스트를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주가 엄청 하고 세대가 바뀌고 이 기업은 주저앉고. 옛날에 스마트폰 시절에 이게 되게 심했어요. 반도체는 거의 협력사를 탈락시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협력사를 바꾸려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다 세우고 다 바꿔야 되는데 그 짓을 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맨날 한솔케미칼을 계속 쓰고 동진세미케이컬 계속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도 상대적으로 일본 소재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스마트폰 부품들은 그게 너무 쉬웠어요. 이 안에 부품들이 100원짜리, 10원짜리 부품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해서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그러니까 CR이라고 하는 단가이나 맞으면서, 그 다음에 충전 단자 연결해주는 부위예요. 이거 한 100원짜리. 근데 저희는 70원에 드릴 수 있는데요.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요? 바꾸죠. 이게 OLED냐 LCD냐 차이가 아니라 단순 부품이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한순간에 낮아빠지고, 예전에 멜파스 이런 회사들 그래서 낮아빠지고 이럴 때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들은 지금 그 신작이 딱 발표가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S24 준비하는 거예요. 동시에 준비가 되고 있고, S24에 넣기 위해서 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게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화두였어요. 그래서 2008년 아이폰 3GS가 들어왔을 때부터 2009, 10, 11년 사이에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 부품주로 슈퍼게임이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요거 피어 해외를 봐야 된다라는 건,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 업종 오늘 왜 올라? 그러면 미국장에서 그 업종이 올랐다고.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 좋았다고. 미국에서 화학업종 올랐다고. 그리고 다음날 올라.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다. 물론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 회사들이랑 내수에서만 하는 회사들이랑 물론 달라야죠, 밸류에이션. 근데 이제 그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여기 있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럼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면은 하다가 산업을 보는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거 나는 분명히 기업을 보기 위해서 나눠봤는데 이게 그냥 산업이 돼버리잖아. 딱 들으면 그 회사의 경쟁사는 여기죠. 그 회사의 협력사는 여기죠. 이 회사 고객사는 여기죠. 여기 잘 나가면 여기가 잘 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 바로 폴더블 폰 하면은 힌지는 몇 개, 어디, 이런 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투자 된다고 하면은 어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도 그 세미나 통해서 산업 공부 같이 하자는 거고. 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